녹내장 안압 상승과 간과의 간과 녹내장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고질적 논질환 책 4권을 저술하고 30년째 고질적 논질환을 치료하고 있는 눈사랑 한의원 원장 강석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녹내장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시신경 손상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안압 상승이 생각 많이 납니다. 또 상대적 안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에서 20일 사이가 평균 안압입니다. 눈 자체에 안방수가 만들어내는 수압, 물로 인한 안방수가 만들어내는 물로 인한 압력, 수압이 10에서 20일. 우리가 혈관 내에 압력이 혈압이 120에서 80이 평균 혈압이라면 눈의 안압은 10에서 20일 사이. 근데 혈압은 80에서 120이니까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안압은 10에서 20일이면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평균 안압이 차이가 많이 날까요? 10에서 누구는 12 평균 안압이고 누구는 그거보다 2배인 21이 돼도 평균 안압이다. 그건 상대적 안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혈압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상대적 혈압 이런 말이 없는데 안압은 상대적 안압이라는 말을 씁니다. 10일에도 시신경이 쇠약한 사람, 예민한 사람, 잠 못 자는 사람, 잘 놀라고 불안한 사람, 신경 쇠약을 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12일에도 시신경이 손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떨어져서 10 이하로 돼도 시신경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손상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또 21이 평균인데 20일 이상 30, 40대도 시신경이 튼튼한 사람은 시신경 손상이 되지 않으면서 안압만 높은 고안압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압만 높아요. 그런데 시신경이 튼튼합니다. 그러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간은 장군지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군지간. 우리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의학에서 밝혀내는 것들을 옛날에 전통 한의학이 오장육부에 감정이 있다. 지금 양자의학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생각과 감정이 있다. 내가 느끼는 그대로 세포도 느끼고 유전자도 느끼고 DNA도 느낀다. 지금에야 밝혀내는 사실인데 그 예전에 만들어졌던 한의학이 동의보감 또 그 이전에서부터 만들어졌던 한의학이 오장육부에 감정이 있고 간은 장군지관, 용맹한 기관이다. 그래서 간이 실해지면 너무 그 기능이 지나치면 겁이 없어지고 화도 잘 내고 지나치면 분노가 치민다. 그 간땡이가 부어오른다는 표현을 씁니다. 간땡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해? 너 간땡이 부었어? 왜 그래? 간땡이가 부었나 봐. 왜 그래? 겁이 없어. 간이 부풀어 오르면 그럽니다. 간이 왜 부풀겠습니까? 간기울결이라고 그럽니다. 간에 흐르는 기가 순환이 자꾸 되는데 기라는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게 되면 간에 울혈이 생깁니다. 피가 몰려가지고 간에 피가 차 있게 됩니다. 그럼 피가 차 있으니까 순환이 안 되고 피가 몰려 있으니까 이쪽 부위에는 피가 몰려서 그것이 지나치게 항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장군지간 용맹한 것이 지나쳐서 화를 자꾸 냅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못 참고 갑상선 암병증하는가 안구돌출이라든가 자꾸 이렇게 치미는 거, 괜히 짜증나, 괜히 화나 참지 못하는 거. 그러면 거꾸로 간이 허하게 되면 그 기능이 약하게 되면 겁이 납니다. 자꾸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옆에 사람 누가 지나가면 자꾸 무서워가지고 피하고 용맹하지 못한 것은 비겁한 겁니다. 그래서 간이 기능이 약하면 자꾸 비겁하고 도망가고 싶고 숨으려고 하고 어떻게 그런 감정을 넣습니다. 감정을
또 간은 해독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유장에서 소화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청탁 분비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탁, 깨끗한 것은 간으로 가서 해독하게 하고, 탁한 것은 대장으로 가서 직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하게, 대변으로 나가게. 그 소장이 하는 역할, 배꼽 아래 한 3cm 정도가 소장 부위입니다. 배꼽 단전호흡하는 부위가 소장 부위입니다. 소장 기능이 약하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못합니다. 찌꺼기를 내보내고 재활용 가능한 것은 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청탁, 이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 되니까 막 이제 그 독소들이 간에 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럼 간이 할 일이 엄청 많아집니다. 그럼 간에 피가 몰리면서 간땡이가 부어오릅니다. 간염도 생깁니다. 고기나 지방 증거, 뭐 이런 뭐 약물성 뭐 독한 거 먹지도 않았는데, 감정적인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 거, 화나는 것만으로도 간에 우열이 오게 됩니다. 피가 몰리는 현상. 우리가 피가 몰린다는 얘기는 피가 이렇게 순환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피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피가 한 군데 순환이 안 돼서 몰려버립니다. 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위가 뜨거워집니다. 심장에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몰리게 되면 심장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환자분이 느끼는 것은 화가 가득 찼다는 표현을 씁니다. 심장은 혈관 덩어리니까 더 잘 느낍니다. 그 신경이 4만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장기가 심장입니다. 신경이 받아들이는 감정. 피가 순환이 안 되고 몰리게 되면 뜨거워지고, 피가 안 돌면 차게 됩니다. 시리다, 차다, 창백하다. 피가 몰리게 되면 뜨겁다, 열난다, 빨개진다. 그 부위가 빨개져요. 눈에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거. 옛날에는 혀를 내밀어 보거나, 혀도 혈관 덩어리입니다. 혀를 내밀어 보세요. 혀를 내밀어서 혈액 상태. 눈을 뒤집어서 혈액 상태를 봅니다. 핏기가 없네. 빈혈이다. 결막이 막 시뻘게 충혈되어 있네. 열이 차 있다. 혀를 내밀어서 창백하다. 빈혈이네. 혀 끝이 빨갛다. 심장열이네. 혀 양옆이 빨갛다. 간열이네. 저 안쪽 혀 뿌리 쪽이 뭐 빨갛다. 그러면 콩팥열이네. 혀 가운데 부위가 빨갛다. 위장열이네. 혓바닥도 이게 5장을 나눠서 봤습니다. 양 옆에는 간, 혀 끝은 심장, 혀 안쪽은 콩팥, 가운데 부위는 위장, 비위 구분해서 진단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덩어리고, 혈관에 피가 몰려 있으면 빨개지고 뜨거워지고 열이 나게 됩니다. 심장에서 화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느낍니다. 피가 몰려있어요. 간은 혈관이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은 망가진 다음에 합니다. 망가진 다음에. GOT, GPT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가운데서 스트레스는 뭐 약물성 스트레스, 우리가 약 먹는 약, 감정적 스트레스, 육체적 스트레스, 또 교통사고 추락, 교통사고 싸움, 이런 걸로 인한 어혈로 인한 스트레스, 외부적인 날씨나 여러 가지 뭐 내가 자주 보는 방송, 미디어, 이런 것도 다 스트레스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감정적 스트레스, 화가 자꾸 나게 되면 간이 안 좋다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 그것은 몸에서 간이 안 좋아, 간에서 해독하기 힘들어, 간에서 분노 조절 장애가 안 돼, 또 간이 지금 안 좋구나, 간이 힘들어하네. 그러면 음식을 맑은 거, 싱거운 걸 먹고, 물을 더 자주 먹고, 충분히 자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정화시켜주는 가장 좋은 거, 사람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를 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가 나면 산을 간다든가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자연에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황토흙길 뭐 이런 게 생깁니다. 맨발 벗고 걸으세요. 황토를 접하세요. 율동공원 가면 새로 생겼습니다. 황토길.
그래서 쭉 해서 올라갔다 쭉 내려옵니다. 그것은 자연을 접하고 서로 자연의 길을 받아들여야 돼요. 황토는 발바닥에 흙의 기운을 받아들이게 하지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나무는 사람과 거꾸로 삽니다. 사람은 우주에서 산소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 내 몸의 탁한 기운과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나무는 거꾸로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산소를 내뱉습니다. 맑은 산소, 맑은 에너지. 그래서 사람들이 산에 가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똑같이 내가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그 이산화탄소가 내뱉을 뿐만 아니라 몸에 탁한 기운까지도 이산화탄소와 함께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있으면 막 여러 사람이 밀접해 있으면 막 뭔가 탁한 기운이, 그리고 자기 에너지를 망가뜨리는 기운이 느낌이 온다. 근데 나무가 많은 곳, 특히 성장하는 나무가 많은 곳, 파릇파릇한 기운이 많은 곳에 가게 되면 이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것을 살림욕이라고 합니다. 살림욕. 살림에 목욕하는 것. 그때 두꺼운 옷을 입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옷을 벗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얇은 옷을 입거나 벗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코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피부 호흡을 합니다. 피부 호흡. 피부가 닫혀져 있으면 자연의 길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아주 얇은 옷을 입거나 옷을 벗고 살림욕을 해서 피부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폐의 구멍이 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폐의 구멍이 코를 통해서 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폐주 피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약에 폐주 피모.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 그래서 피부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적인 자연의 에너지와 산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약에 피부 호흡이 안 되면, 땀구멍이 막혀 있으면 피부 호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호흡 부족증이 생깁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은 분들, 막 화상을 여러 군데 입어가지고 막 화상을 막 입었다 그러면 피부 호흡이 안 되면 산소 호흡이 안 됩니다. 피부가 손상되면 호흡 기능이 장애가 생깁니다. 간은 안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만 오르고 당만 오르는 게 아니라 안압이 오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독가스가 몸에 1400종이 생기고 콜티졸,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내 몸의 면역 기능과 내 몸의 저항력을 확 떨어뜨립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맑은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내가 유독가스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래 짜증납니다. 막 가스가 막 최루탄 가스 같은 유독가스. 이건 내가 만든 겁니다. 내 감정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유독가스를 만듭니다. 그때 해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욕을 하는 거, 산에 가는 거 좋고, 그 다음에 내가 분노의 감정, 화나는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스트레스가 생겼으니까 그 반대의 감정이 웃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를 하면 1200종의 맑은 가스가 생깁니다. 근데 유독가스는 스트레스 받아서 부정적인 것은 1400종 유독가스 생기고, 감사합니다 하면 1200종이니까 200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사합니다 해도 부정적인 걸 자꾸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200개씩 200개씩 나오면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웃고,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행동하게 해도 스트레스가 누적됐다, 몸이 좀 피곤하고 독소가 쌓인 것 같다, 그럴 때마다 맑은 물을 갖고 다니면서 자주 마시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거. 자연 가까이 하기, 산에 가기 힘들면 꽃이나 화분이나 이런 걸 자주, 자기만의 화분이 하나 있는 게 좋습니다. 나의 분신이다, 나의 친구다 생각하고 근무하는 곳에 화분 하나 두고 화분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와 나는 이름을 지음으로 인해서 너와 나는 친구야. 너와 나는 애인이야. 내가 너한테 이름 지어줌으로 인해서 나는 너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 꽃이나 화분이나 나나 똑같은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의
이 크기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우주의 만물은 다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99.99999%가 다 에너지. 형태만 다를 뿐. 그래서 가기 힘들면 꼭 애완견, 애완고양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피어나는 거, 아름답게 모습이 있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을 지어줄 때 나한테 의미가 있다는 거. 그 이름을 짓고 자꾸 얘기하고 내 얘기 좀 들어줄래? 그러면서 얘기하고 사람끼리는 얘기 좀 들어주다 하면 짜증냅니다. 그만 좀 얘기하지. 그런데 반려견이나 이 꽃이나 화분은 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가장 좋은 거 그것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쌓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괴롭힘이 아니고 내가 좀 더 큰 사람이 어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더 고마운 음식이 되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